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얘도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셔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주 중요해서 그렇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는 건데요. 지금 있는 NO2, 알데하이드, 케톤류 전부 다 NO2는 사실은 나중에 그 광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혹은 가시광선 영역. 그러니까 LA 스모그가 일어났을 때 오염물질로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류 그리고 VOC 같은 것들이 광자에너지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할 수가 있었죠. 그랬을 때 자외선 영역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가시광선 영역에도 들어간다. 원래는 400나노미터 전까지가 전부 자외선인데 한 420나노미터의 가시광선에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광학 스모그, 그러니까 LA형 스모그는 자외선 영역 혹은 가시광선의 영역 또는이라고 붙여요.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많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NO와 O로 광분해가 되면서 오존이 자꾸 생성이 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N토 같은 것들이 있다, 질소산화물 중에 N토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성층권에서 오존을 지속적으로 소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알데하이드는 파장 313나노미터 이하에서 광분해된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1,2질 2,3,4황 알데하이드 유기산 케톤류 1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하고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했던,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류는 대부분 2차 오염물질이었죠. 그리고 걔네들 다시 1차 오염물질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얘네들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파장 300나노미터 정도 부근에 있는 광자에너지, 자외선 영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2차 오염물질 부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SO2는 대륙권에서 쉽게 광분해된다고 그랬는데 쉽게 광분해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파장 280, 이거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280에서 290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보시는 거고요. 16번, 배출 오염물질과 관련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암모니아. 이제 내가 말하면 떠올려야 돼. 암모니아, 나도비냉. 그렇죠? 나도비냉. 염소는 고소한 우유. 그 다음 비소는요. 비소? 얘는 내가 만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비소는. 불화수소는요. 알면서 빙정되니까 이러한 유형은 불화의 요인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만들어 드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 중에 제가 만약에 이 암기법을 비소는 안 만들어 드렸다 한들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나머지 거에서 찾아낼 수 있죠. 나도비냉이라면서요. 나도비냉. 예, 암모니아는 나도비냉. 왜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다? 암모니아는 시큼한 냄새가 나니까. 그 뭔가 비냉은 식초 넣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 냄새. 나일론, 도장, 그죠? 비료, 냉동 매립, 그죠? 염소는 고소한 우유. 고소한 우유? 앞에 고는 고무 타이어라든지 고무 제품을 소각할 때 하는 거고, 한 화학적인 거, 합금 이런 것들. 그 다음 우유는 아연 같은 것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석유, 석탄, 가스, 대부분 석유, 석탄 이런 거 떼우는 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얘네들 떼우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황, SO2, SO3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혹은 H2S 이런 것들 나오니까 정답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비소는 제가 안 알려드렸지만 화학, 유리, 과수원의 농약의 분무 작업에 의해서 비소가 많이 대량으로 나오고요. 불화수소는 알면서 빙정되니, 그렇죠? 알면서 빙정되니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R이 누구야? 알루미늄. 빙정되니. 이런 유형은 불화 요인을 알 수 있어. 라고 하기로 했었죠. 여기에 이런 유형은 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뭐예요? 유리공업. 그 다음에 얘는 형석. 얘는 알루미늄. 얘는 빙정석. 그죠? 그 다음에 불화 요인이니까 얘가 요업. 얘가 인산비료공업이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나도비냉, 염소는 고소한 우유, 그 다음 불화수소는 알면서 빙정되니까 이런 유형은 불화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정답 2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그 다음 17번이요. 얘는 쉽죠. 훈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훈연이요. 어떤 거 할 때 중금속 같은 것들 그러니까 도금하거나 용융시키거나 용접하거나 할 때 걔네들의 중금속류가 떨어져 나가면 걔네들이 이제 끓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액체 상태였는데 급속하게 냉각이 되니까 뭡니까? 걔네들이 조금 알갱이 덩어리들이 고체화되어서 석출되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거죠. 0.01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것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마스크, 방진 마스크에서도 잘 걸러지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금속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정도가 되겠네요. 2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거라고 하면 이제 미세먼지는 PM10,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건데 미세먼지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정답을 2번 찾으시면 되고 이러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들은 활발한 브라운 운동 그러니까 막 위아래로 공기보다도 그 분자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확산하는 브라운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18번 질소산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죠. 아산화질소 이걸 우리 소기가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늪지 같은 곳에서 자주 발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아주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성층권에까지 도달을 해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분해되기까지. NO랑 NO2 같은 것들은 쉽게 분해되죠. 쉽게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여서 쉽게 아질산염이라든지 질산염 형태로 바뀌죠. 그러니까 물 형태로 바뀐단 말이지. HNO2, HNO3 형태로 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돼. 물이 됐다. 그러면 어떤 연쇄 반응은 종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까지 잘 도달하여서 오존을 분해하면서 소모한다고 보는 거죠. 전 세계 질소화합물 배출량 중에 인위적인 배출량은 자연적인 배출량이 약 70% 정도로 인위적인 배출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대 100. 얘가 인위, 얘가 자연적. 그러니까 월등히 비율로 따졌을 때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많다라는 거.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많은 거. 일산화탄소가 좀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배출량이 많은 거.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거죠. 좀 여러 가지 이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일산화탄소는 좀 줄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정도예요. 그렇게 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을 그래서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상온에서 무색이고요.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무색이라는 거 근데 이거 가지고 무색 다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색깔 내는 것들 대부분 이제 NO2 같은 것들 젓갈색이죠. 염소 이런 애도 녹색, 그죠? 청록색 이런 것들 나니까 염소는 이때부터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극성 냄새를 가졌다 안 가졌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냄새 안 나죠. 그러니까 아황산가스 아니면 포르말데하이드인데 비중이 1.03. 얘가 1.03. 아황산가스는 한 1.6 정도 됩니다. 비중이.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포르말데하이드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얘가 2.6이네요. 2.3 정도 되고 얘가 1.5, 1.6 정도 되고 염소가 2.5 정도 비중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20번 대기 안정도와 관련된 리차드슨 수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암기하는 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RI 나의 로망이 있어. 저의 로망이 있어. 뭐 어떤 거? 건담이 그 당시에 나의 로망이었다고 나 어렸을 때는. 그래서 G에 TM 곱하기 나는 그 건담 좋아 안 좋아? 좋지.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됐다 좋아 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로망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온도인데 절대 온도기 때문에 이거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얘가 건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건담을 델타 T니까요. 델타 Z 좋아 U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담을 델타 좋아했어 U 하고 E. 그러면 정답을 몇 번으로 찾게 되면 되냐면 3번이죠.
델타 T, 지금 여기는 T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세타로 했는데 델타 세타의 델타 Z, 델타 U의 델타 Z. 하단부에 이승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그래서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